안녕하세요. 근영입니다. 오늘은 건축 잡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얼마나 많은 건축 잡지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정기 구독을 대략 한 4개 정도 하고 있고요. 학생 때는 사실 저도 1개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략 한 8개 정도 보다 보니까 건축 잡지들에 대한 유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유형에서는 중복되는 잡지를 받아보게 되면 사실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 잡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보를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건축 잡지 중에서 한 15개 정도만 선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잡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축 잡지들 중에서 더 괜찮은 잡지들이 있으면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음에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잡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축 트렌드에 관련된 잡지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국내 잡지인 C3 같은 경우는 국내 잡지들의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일단 외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또 뭐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와요. 사실 외국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직접 잡지사가 사진을 찍어서 해서 이렇게 작품을 실는 게 아니고 그 저작권이나 뭐 인쇄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 사진 작가들한테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들을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받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많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국 건축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잡지사의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3는 일단 중간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한국 건축 잡지 3개가 있거든요. 뭐 C3 스페이스 그리고 뭐 컨셉이라고 이렇게 3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제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건축 잡지를 뭐 학생이나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1개만 구독하고 싶다 이러면 C3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구독하게 되면 유명한 외국 작품들까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도 작가들 작품들이 꽤 괜찮은 작품들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난한 거 이상의 잡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바우마이스터고요. 이거는 독일 건축 잡지고, 그리고 이것도 최신 경향이긴 하지만 독일의 일단 독일 건축 작품들 위주로 많이 실리고, 뭐 세계 유명한 건축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이 잡지의 어떤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독일 잡지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디테일을 다루긴 다뤄요. 다루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디테일이라는 잡지보다 뭐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다루긴 다뤄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가 어떤 조금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인터넷으로 아키데일리 같은 걸 통해서 작품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이지만 좋은 건물들을 잘 찾아서 잡지에 실어줘요. 그리고 도무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잡지예요. 도무스랑 나중에 설명드릴 더 플란이라는 잡지는 이탈리아 잡지고요. 도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잡지에 특별히 광고도 많이 없고, 그리고 칼럼이면 칼럼, 그리고 작품 수도 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잡지의 좀 단점은 일단은 내용이 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사진도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도면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지만 건물의 디테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고, 그리고 외부에 대한 사진보다는 실내 사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가 제가 봤을 땐 가장 괜찮은 잡지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베어크 바우 플러스 보넨이라고 스위스 잡지예요. 이거는 가격이 엄청 비싼 잡지인데요. 비싼 만큼 사진이나
뭐 안에 내용에 대한 것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좀 쓸데없는 내용은 빠지고, 그리고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데, 어, 단지 이게 아쉬운 게 이 책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에 대한 어떤 도면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 잡지는 사실 가성비는 엄청 떨어져요. 대신에 사진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한 번씩 특집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건물 같은 경우는 특집으로 해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엘베 피라모니 같은 경우는 구조도면이나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실렸을 정도로 엄청 특이하게 상세하게 다뤄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잡지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건 사실 추천드리긴 좀 힘든 잡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실 프레임이랑 마크라는 두 가지 잡지를, 너무 유명한 잡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출판사의 잡지고, 안타까운 게 마크라는 잡지가 더 이상 이제 출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마크 잡지만의 되게 문제였는데, 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C3나 스페이스 같이 어떤 외국 사무실로부터 그 자료를 많이 받아서 쓰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C3나 스페이스를 구독해서 보는 분들이 마크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크라는 그 잡지의 어떤 특색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일본 잡지 같은 경우는 신건축하고 A 플러스 U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잡지를 제대로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평가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작품들이 많이 실린다는 거, 그리고 A 플러스 U는 영어로 일본어와 영어가 같이 적혀 있고, 그리고 외국 작품들로 꽤 많이 다뤄져요. 그리고 외국에서 신건축 잡지는 사실 구하기가 되게 힘든 반면에 A 플러스 U라는 잡지는 외국에서도 꽤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A 플러스 U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잠깐 정기 구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디테일로 많이 실려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잡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디테일 관련된 도면이 실리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 비용도 또 가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잡지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지만 일본 건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정기 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건축보다는 A 플러스 U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탈리아 잡지인 더 플랜입니다. 더 플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제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던 잡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더 플랜은 이탈리아 잡지고요. 이거는 더 플랜 같은 경우는 1년에 8건 정도 나와요. 그래서 1.5개월에 한 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한 15만원? 이 정도 선이고요. 그래서 일단 더 플랜의 어떤 장점은, 더 플랜도 마찬가지로 엄청 유명한 작가들이 막 실리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사무실이지만 없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잡지가 이제 그 작가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잡지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 또 디테일 관련된 것도 꽤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잡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 잡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인데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체성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국내 건축 잡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고, 일단 그리고 안에 보면 뭐 그 에세이랑 어떤 그 칼럼 같은 게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매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뭐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 시장이나 뭐 이런 거, 건축 시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꼭 칼럼이나 이런 것들 읽고 좀 그런 쪽으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스페이스를 구독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글 읽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글의 내용들이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건축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건축 개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어서 설명드릴 두 가지 건축 이론 서적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아쉽게도 영문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는 아키테제라는 책은 스위스 책이고, 그래서 스위스어, 독일어죠, 결국에는. 그리고 아키 플러스라는 책은 베를린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독일어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이 잡지 같은 경우는 건축 이론의 전반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잡지처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개념이라든지 건축 설계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키테제나 아키플러스라는 책 두 권 모두 다 보통 한 100페이지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0페이지 속에서 건축 사진이나 아니면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개념서다 보니까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콜라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책의 구성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지만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두 개 다 모두 독일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현상 설계와 관련된 책인데요. WA라고 독일 현상 설계 책이에요. 이 WA는 베터 베어베 악투엘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결국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최신 현상 설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90%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설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일단 현상 설계 공모로 나왔던 대지와 그리고 설계 공모 요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설계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선된 1등, 2등, 3등 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1, 2, 3등의 안을 동시에 보면 왜 이거는 1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설계안들 중에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현상 설계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판넬 같은 거를 하면 소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판넬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판넬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리터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학생이지만 공모전을 많이 참여하는 3학년, 4학년, 5학년의 학생분들이 구독해서 보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 때 한 1년 정도 정기 구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구독해 보시는 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컨셉이라는 국내 잡지지만 현상 설계를 다루고 있는 잡지예요. 이 책은 조금 추천 드리려고 올렸다기보다는 독일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디테일이라는 잡지예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아니면 그 디테일을 작성한 자에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실리는 작품들은 진짜 작품의 수도 되게 많고 아무튼 이 책은 진짜 좋아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뭐 지붕이면 지붕, 아니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니면 나무면 나무, 이런 식으로 재료나 아니면 건물의 부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매달 테마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이 잡지를 1년을 정기 구독을 하면 뭐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지만 2년, 3년, 4년의 정기 구독을 하고 나서 보면 뭐 그 책들이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과 관련된 책은 지붕만 모아 놓을 수가 있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들끼리 모아 놓을 수가 있고, 나무 목구조는 목구조대로 이렇게 모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으다 보면 나중에 내가 설계를 하는데, 아, 이번에 목구조 중에서 뭐 괜찮은 게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아니면 목구조의 디테일이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목구조 부분만 빼서, 그 호만 빼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에 진짜 좋은, 잘 돼 있고 실용적인 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뭐 너무너무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를 다루는 작품집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작품, 엘크럭키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이 잡지는 정말 비싼 잡지예요. 근데 비싼 만큼 그 책에 그 작가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만약에 작가를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 무조건 이 책을 볼 만큼 좋은 책이에요. 여기 실려 있는 사진들도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떤 텍스트들이나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개념을 접근했는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책인데, 근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이 책을, 그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거는, 이 출판사에서 작가를 선별하는 기준이 정말 옥석을 골라내듯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출판사에서 그동안 선별해왔던 건축사들이 정말 좋은 건축사들을 잘 찾아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엘크로키가 있는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책이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4개 정도의 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개념과 관련된 이론서인 아키테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상공모와 관련된 독일 건축 잡지인 WA, 그 다음에 바우마이스터, 디테일, 이렇게 해서 독일 잡지죠. 독일어로 적혀 있는 잡지 4개를 이렇게 종류별로 저는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엘크로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월급날마다 서점을 가서 이번 호에 어떤 책이 나왔는지 보고 괜찮은 작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바로 사진 않고요. 그걸 갖다 디지털 버전을 구매를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버전 같은 경우는 일반 책, 종이책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 잡지를 뭐 3개, 4개 이렇게 구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건축 잡지를 추천을 드린다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C3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 작품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 괜찮은 엄선된 작품들도 볼 수 있고, 스페이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리고 뭐 공모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WA 정도,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디테일 추천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잡지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렸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건축 잡지들의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맞춰서 대표적인 거 1개 정도씩만 정기 구독을 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걸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안녕!